안녕하십니까. 국제표준화 회의 준비와 주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오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SC 커뮤니티 매니저, 워킹그룹 컨비너,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총 6가지로 나뉘어서 준비를 했고요. 회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들, 그리고 회의 종료 이후에 취해야 되는 액션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회의는 총 3가지로 나뉘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면 회의, 비대면 회의, 그리고 하이브리드 회의가 있습니다. 대면 회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회의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화상 회의만으로 이제 진행하는 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개최되는 형식의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면 회의는 이제 모든 참석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석이 가능한 케이스에 열리게 되는데요. 장소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지난 회의에서 개최 국가와 호스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능한 모든 참석자들이 입국이 좀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날짜는 이제 개최 국가와 호스트와 세부적으로 날짜를 협의해서 날짜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간은 통상 개최 국가의 업무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회의를 그 기관에 방문해서 개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서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시간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회의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같이 대면 회의가 불가능할 시에 비대면 회의로 개최가 되는데요. ISO TM부 측에 공고가 있었을 시에 비대면 회의로 진행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전에도 그 비대면 회의로만 진행이 되는 케이스도 많았는데 중간 회의, 이제 인터세셔널 회의나 이제 중요 의사 결정이 없는 그 회의의 경우에는 비대면 회의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장소는 그 줌회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관하지만 혹시 줌회의 어카운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 담당 ISO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어카운트를 개설하실 필요가 있고요. 줌회의가 공식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 무방하나 ISO 측에서 제공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짜는 이제 아무래도 모든 참석자들이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선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글 두들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간은 이제 참석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현지 시간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현지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경우에는 참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미주, 유럽주, 그리고 아시아주에서 참석 가능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1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대한민국 시간으로 그 GMT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GMT로만 표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서머타임 등 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EST나 UTC로 이중 표기를 하셔서 이제 혼동이 없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회의 집중도나 현지 시간을 고려하셔서 3시간 이하로 배정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회의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면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참석자들이 대면 회의로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장소도 이제 대면 회의와 동일하지만 다만 화상 회의를 위한 사운드나 이제 마이크 같은 시설들이 있는 장소를 섭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도 대면 회의와 동일하지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논의되는 워킹 그룹이나 SG 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아젠다에 참석하는 현지인들의 시간을 고려해서 아젠다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회의 공지와 아젠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팅 노티스인데요. 해당 문서는 ISO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이 문서가 회람되는 날짜와 해당되는 기술 분과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사국가, 날짜, 시간 등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호스트와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호스트
이제 통상 회의 장소 대여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어레인지하는 담당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식사나 회의 비용 등은 의장단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식사나 회의 비용들도 부담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스트의 역할은 이제 미팅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회의 개최 국가와 장소에 대한 정보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상회의로 개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줌 미팅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소 페이지에는 줌 미팅 링크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각각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TC 총회와 같은 경우에 하부에 있는 SC와 워킹그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개최가 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SC 총회와 작업반 회의가 동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TC 총회 아젠다에 다른 이제 SC 총회와 워킹그룹 회의 스케줄을 같이 명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SC 워킹그룹 그 간사와 그 컨비너들은 미팅 노티스는 별도로 업데이트를 각각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장소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장단과 호스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컨택트 퍼슨이라고 해서 이제 간사의 정보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아젠다라고 하는 회의 순서들을 이제 명기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순서로만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해서 시간까지도 명기를 하게 됩니다. 네, 보이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이제 모든 TC나 SC에서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는 오프닝부터 이제 델리게이트를 소개하는 로컬 델리게이트, 그리고 아젠다를 채택하는 세션, 그리고 드래프팅 커미티라고 불리는 이제 그 미니츠와 레졸루션을 도와주는 이제 커미티를 수임하는 단계. 그리고 5번은 이제 ISO, IC 디렉티브스 변경 사항에 대해서 ISO 사무국에서 이제 직접 찾아와서 관련된 설명들을 하는 발표 자료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동일할 것 같고요. 6번에 보이시는 부분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TC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나 의장단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회의 보고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한 세션들도 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SC 체어 레포트라고 하는 세션을 또 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TC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 체어 레포트, 그리고 TC 직속 산하에 있는 워킹그룹 컨비너 레포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SC 총회는 이제 아무래도 SC 산하에 있는 SC 워킹그룹의 컨비너 레포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회의는 사실 이런 레포트 형식에 있는 세션이 아니라 이제 좀 전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좀 생략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IM 액티비스트라고 해서 이제 산업계별로 이제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국제 규제 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리에이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관 기구나 리에이전 그룹들을 초청해서 이제 레포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산업 동향이라든지 해당 리에이전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 개발 동향 등을 서로 보고를 하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 포커스 아이템이라고 이제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MP 프로포저를 신규로 하거나 이제 그런 기교 발표를 하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P라고 하는 스트래테직 비즈니스 플랜,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매년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보고 세션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13번부터 16번까지 레졸루션을 채택하는 단계, 그리고 차기 회의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AOB라고 불리는 기타 사항들, 그리고 회의를 종료하는 세션까지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아젠다는 TC 총회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페이지는 지금 SC 총회 아젠다, 그리고 작업반 회의의 아젠다를 보여드리는 장입니다.
SC 총회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SC 체어 레포트를 별도로 진행하진 않고 이제 그 해당 워킹 그룹에 대한 레포트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반 회의는 레포트의 개념보다는 그 ISO 개별 프로젝트를 이제 리뷰하는 개정 수정 작업하는 그런 세션의 위주로 아젠다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팅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최 국가와 장소와 관련된 정보 문서를 또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정보는 이제 대면 회의나 하이브리드 회의에서만 이런 미팅 인포메이션을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나 그리고 이제 회의 장소와 관련된 컨택 포인트, 담당자 등을 적게 되고요. 그리고 식사나 오시는 길, 교통편, 그리고 개최지 주요 시설 등을 이제 장소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간 왕래가 조금 어려운 그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를 필수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호스트 측에서 인비테이션 레터라는 것들을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팅 인포메이션에 사전에 이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이제 사항들을 미리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이나 어댑터 그리고 팁 문화 등 이제 전반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보통 이제 호텔에서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참석자에 한해서 디스카운트된 그 가격으로 숙박을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호스트가 예약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디스카운트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개별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이 정보들을 넣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젠다와 미팅 인포메이션이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총 4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줌 미팅 링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네, 회의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회의명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의 날짜를 저는 22일부터 그리고 오후 8시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표준 시간대는 이제 회의 주최를 주관하는 그분의 이제 국가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풀이 회의의 경우에는 이제 회의가 하루에 끝나면 이 날짜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3일 연속으로 개최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같은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22일부터 24일까지의 링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디포트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회의는 초대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그 줌 회의 링크를 복사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정보들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미팅 플랫폼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왼쪽 위측에 보이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되는 회의 날짜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트를 선정을 하시고 이제 해당되는 기술 분과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기간에 그 워킹 그룹이 같이 열리는 경우에는 include 워킹 그룹을 누르시고 해당되는 작업반만 선택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로케이션을 적는 란인데요. 이제 지금은 ISO TMB에서 2022년 1월 31일까지 대면 회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탭은 이제 버추얼 회의만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권고 사항이 풀리게 되면 피지컬 회의의 란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버추얼 회의에 대한 작성 요령은 이제 이 로케이션 란에 줌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복사하셨던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패스워드 정보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시면 이제 이 해당 해당 회의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줌 미팅 링크 활성화 그리고 미팅 플랫폼의 회의를 개설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ISO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미팅란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큐멘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폴더를 먼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 주시고요. 해당 폴더에 다큐멘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미팅 아젠다를 이제 다 만드셨을 건데 그 미팅 노티스를 해당 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타이틀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팅 서브 타입을 이제 아젠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미팅 플랫폼에 이제 회의를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이제 해당 란에 이렇게 그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입력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미팅 노티스가 ISO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선택적인 사항인데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된 그 다큐멘트를 이제 이메일 상으로 멤버들한테 다시 한번 고지를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회의 문서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표는 그 회의 아젠다와 미팅 노티스 관련 문서들을 언제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미팅 노티스와 미팅 아젠다는 총회의 경우 최소 이제 4개월 전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작업반은 6주 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비대면 회의로 개최가 되는 경우에는 미팅 노티스의 경우에는 8주 그리고 화상회의 경우에는 4주 전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미팅 노티스를 이제 업로드를 하실 때 아젠다도 같이 업로드를 하시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의사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총회의 경우에는 6주 전 그리고 작업반의 경우에는 4에서 6주 전에는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회의 보고서, 미니츠라고 불리는 그 회의 보고서의 경우에는 총회와 워킹그룹 동일하게 회의 후 4주 이내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업로드를 해야 되는 회의 문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총회의 경우에는 미팅 아젠다, 그리고 컨비너, 리에전, 스테터스 레포트,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서들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해당 문서를 업로드를 하는 주체는 TCSC 그 커뮤니티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젠다를 만드실 때는 이런 세션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작업반 회의는 미팅 아젠다는 동일하고 프로젝트 다큐멘트를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다큐멘트에는 그 초안이 있을 수 있고요. 커멘트 문서나 다른 기술적인 정보 문서들을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문서를 준비하는 주체는 워킹그룹 컨비너 그리고 컨비너 서포트 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워킹그룹 세크리터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대면 회의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총회 작업반 회의 동일하게 미팅 인포메이션이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비테이션 레터 그리고 레지스터를 완료한 어텐디 리스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의 미팅 노티스와 아젠다 그리고 관련 문서들을 다 업로드를 한 경우에 이후에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그 레지스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레지스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NSB라고 하는 이제 내셔널 스탠다드 바디와 리에이존 그룹에서 해당 전문가를 공식적으로 그 커미티에 전문가로 레지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미팅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레지스터를 하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의를 준비할 때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팅 오거나이저, 그리고 미팅 코디네이터, 그리고 파티시펀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팅 오거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장, 간사, 그리고 컨비너, 서큐리터리, 컨비너 서포트 팀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의 노티스를 하거나 아니면 아젠다를 준비하고 이제 관련된 문서를 업로드를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팅 코디네이터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회의를 준비할 때 회의 참석자 수나 아니면 어떤 분이 참석하는지 미리 정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파티시펀트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분들인데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미팅을 레지스터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네 번째로 이제 회의 주제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는 드래프트 아젠다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는 이제 SC 총회의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좀 참석자들이 미리 참석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지만 비대면 회의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되면 조금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전에는 줌을 오픈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분에서 15분 되는 시간에 사운드 체크도 하시고 뭐 개별적으로 안부도 물으시고 이제 뭐 인터넷 커넥션도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시에 이제 오프닝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통상적으로 이제 오프닝을 하게 되고요. 오프닝에 대한 멘트를 하고 나면 이제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는 로컬 델리게이트 시간을 갖게 됩니다. TC 총회의 경우에는 롤콜 대상이 TC, SC 의장단, 그리고 대표 단장, 리에이존 그룹 대표들을 소개를 하시면 되고요. SC 총회는 이제 TC 총회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대표단들만 소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SC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룹 전체, 그러니까 참석자들 전체가 본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작업반 회의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룹 전체를 각자 소개하는 그런 세션을 갖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보이시는 게 이제 Work Environment Code of Conduct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ISO TMB 측에서 제공한 Code of Conduct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윤리적인 원칙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총 두 가지 형태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PPT 형태의 파일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 PDF 파일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문서들을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이제 PPT 파일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그 PDF 파일을 참고하라고 공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젠다 어댑션이라고 하는 해당 아젠다에 대해서 뭐 회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체어맨과 세크리터리 레포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어맨이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해당 SC의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 세크리터리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터스 레포트라고 불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스테터스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록하는 문서인데 그것들을 발표하는 식으로 레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은 이제 previous resolution, 그러니까 지난 총회 때 결정된 결의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완료가 된 사항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되거나 캔슬된 레졸루션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항들을 설명하시고 특히나 이제 딜레이 되거나 캔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왜 딜레이 되고 캔슬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제 그 위원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고 의견들을 받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킹그룹 컨비너 레포트인데요. 이제 컨비너 레포트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이라든지 뭐 그동안 진행됐던 회의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기 회의 일정들이나 이제 스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그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PT로 발표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워드로 되게 좀 상세하게 사항들을 기록해서 발표를 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해당 그 아젠다에는 없지만 이제 리에이전 레포트라고 해서 이제 리에이전 그룹의 활동 사항들을 발표하는 세션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리에이전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에이전 그룹 멤버들이 현재 해당 SC에 참석을 해서 해당 SC나 워킹 그룹에 참석을 해서 이제 어떤 꾸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제 리에이전 그룹의 회의 일정 등을 이제 공유해서 리에이전 오피서들이 저희 SC에서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SC 의장이나 간사가 직접적으로 그 리에이전 그룹에 또 참석을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활동 사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뉴 포커스 아이템이라고 해서 신규 표준을 제안하는 경우에 이제 발표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통상 기고 발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뉴 포커스 아이템에 대한 이제 발표를 진행하고 또한 이제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워킹 그룹에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다음 스텝을 뭐 PWI로 갈 건지 MP로 갈 건지 이제 이런 전반의 사항들을 논의하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고 발표에 대한 세션을 이렇게 별도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AOB라고 하는 Any Other Business 세션에 이제 기고 발표들을 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해당 사항들이 모두 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차기 회의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차기 회의에 대한 뭐 개최지, 날짜, 호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 세션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회의를 종료하게 됩니다. 네, 회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C와 SC 총회에서는 의장은 TC, SC 총회 전반을 리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장이 신규로 수임하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좀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간사의 역할은 SC 총회 의장을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컨비너는 컨비너 레포트를 진행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는 TCS 총회에서는 명확하게 뭐 규정된 역할은 없습니다. 또한 대표 단장은 중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단에
SC총회에서는 대표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단은 자유롭게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정 권한, 이제 투표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회의가 있기 사전에 이제 미러 커미티라고 하는 이제 대표단과 대표단장이 모이는 회의를 가져서 이제 주요 이제 아젠다 이슈별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사전에 회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대표단장에 전달을 해서 대표단장이 대표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리에이전 오피서는 리에이전 레포트를 하고요. 또한 이제 회원과 동일하게 이제 의견 개진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네. 작업반은 이제 의장 간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컨비너가 워킹그룹 회의 전반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그 해당 SC의 하부 산하 워킹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의장은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이제 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고요. 간사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각각의 이제 스텝에 대한 의견들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리더는 이제 컨비너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 ISO 땡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의견을 받고 리딩을 하는 전반적인 리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킹그룹의 전문가는 이제 P멤버, O멤버 동일하게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에이전 오피서로서 그 해당 작업반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회의로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줌 회의라는 이제 화상 회의 플랫폼이 되게 익숙치 않아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몇 가지 팁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카페나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같은 사무실 같은 이제 주위 소음에 좀 취약한 장소들은 최대한 피해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전에 참석을 하셔서 이제 사운드나 마이크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시면 이제 이름이 뜨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변경하기를 누르셔서 총 이름, 그러니까 성과 이름, 풀네임과 소속, 그리고 어떤 NSB를 대표해서 왔는지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회의장이 계시는 공간이 조금 넓다면 이제 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회의에 좀 늦게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나 컨비너에게 이제 어떤 사유로 지금 회의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고요. 또 회의를 참석하다가 좀 일찍 떠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채팅창에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제 회의를 좀 미리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 간사나 이제 컨비너 같이 이렇게 회의를 좀 주관하는 분들은 사전에 그 레지스터된 그 전문가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 중간이더라도 그분들이 좀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메일상으로나 전화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참석자들이 원활하게 참석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회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아젠다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하지 않은 것을 좀 권고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한된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된 그 기능으로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줌회의 어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예시가 이제 레이즈 핸드라고 하는 이제 손들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채팅창에 이제 뭐 관련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인터럽트를 해야 되거나 이제 발언을 하고 싶으실 때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좋고요. 또한 레이즈 핸드 기능을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대표단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레이즈 핸드 기능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ISO 룰이나 이런 것들이 숙지되지 않은 참석자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사나 컨비너의 경우에는 대표단장 그리고 오피셜한 워킹그룹 멤버만이 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언뮤트, 그러니까 그 음소거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줌회의 호스트가 이제 뮤트를 강제로 시킬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능하면 그 뮤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만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언뮤트 상태로 이제 음소거 되지 않은 상태로 발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회의 논쟁 시의 중재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간단한 케이스도 있고요. 사실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되기 어려운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는 이제 대표 단장 그리고 오피셜한 워킹그룹 멤버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제 ISO 디렉티브스에서 권고하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을 때 그 기준들을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기 어려운 사항들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회의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중재를 하시고 해당 부분은 차기 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차기 회의 때는 이제 논쟁 회원국이나 이제 프로젝트 리더에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 본인의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셔서 이제 차기 회의 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차기 회의 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워킹그룹 레포트나 이제 커미티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번복되지 않도록 이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되지 않도록 공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방법들을 하시더라도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은 계속 논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논의된 사안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래도 이제 반대를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차기 투표 시 이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멤버의 경우에는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논란이 있는 케이스는 이제 워킹 드래프트라는 이제 단계에서 거의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음 CD, DIS, FDIS 각 단계 별로 이제 투표를 하실 때 이제 반대 행사를 하시라라고 공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의장, 간사, 컨비너 간의 역할이 사실 ISO 상에는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한 이제 시스템이 조금 미숙하시거나 아니면 ISO 룰에 아직 좀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이런 그 전반적인 역할들을 맡으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뭐 간사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의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역할들을 해주셔도 되지만 사실 명확하게 이제 역할 분담을 초반에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그 경계가 모호하지 않게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워킹그룹 컨비너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가 수임되는 경우에는 이제 ISO TMB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How to be 뭐 프로젝트 리더, How to be 뭐 컨비너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을 그분들한테 이제 미리 전달을 해서 역할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드래프팅 커미티라고 하는 이제 미니츠랑 레졸루션 작성을 도와주는 그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좀 그 작성을 도와주실 것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회의를 주최를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놓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네, 그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결의안과 회의록 작성 팁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레졸루션, 이게 결의안인데요. 결의안도 이제 TCSC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SC는 굉장히 좀 그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SC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레졸루션을 적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는 되게 상세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적은 케이스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조금 성격별로 이렇게 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거는 이제 총회 때 논의된 그 스테터스 레포트나 컨비너 레포트 그리고 리에이전 레포트와 같은 관련 발표 자료, 이제 관련 보고서를 승인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워킹 그룹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컨비너 임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레졸루션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표준 진행 사항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은 이제 레졸루션으로 꼭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각 IS 프로젝트마다 정해진 타임 프레임이 있고 그 기한 안에 퍼블리케이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드랍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언제까지 간사에게 문서를 제출할 것인지 이런 전반의 사항들을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CD 스킵이라고 하는 그 CD 스킵 단계를 레졸루션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CD 스킵을 레졸루션 상으로 남겨도 사실 보팅은 별도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그 표준 계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ISO 프로젝트 넘버와 그리고 명 그리고 이 ISO 프로젝트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리더 그리고 타임 프레임, DS 문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레졸루션 상으로 남기게 되면 바로 개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이 발표를 하신 분들 그리고 호스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 레졸루션이고요. 그리고 항상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레졸루션은 차기 회의 날짜나 장소 그리고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결의안으로 남기게 됩니다. 네, 미니츠는 그 회의 진행 흐름 전반의 사항들을 모두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아젠다에 있는 순서대로 모든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오브 더 미팅부터 여기 보이시는 클로징 미팅까지 각각의 세션별로 주요한 사항들을 되게 상세하게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팁인데 이제
해당 미니츠에는 이제 레졸루션이 별도로 기입이 되어 있진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회의 참석하지 않았거나 아무래도 회의 참석했더라도 해당 회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팔로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미니츠, 어떤 세션일 때 이 레졸루션이 채택이 됐는지, 어떤 사유로 이 레졸루션이 채택이 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단에 이제 레졸루션을 명기를 하기도 합니다. 해당 미니츠는 이제 워킹그룹 보고서인데요. 이제 워킹그룹 보고서는 아무래도 뭐 레포트나 이제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그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리뷰가 진행이 됐는지, 어떤 개정 사항이 있었고,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어떤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명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출 문서,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애니아드 비즈니스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논의 사항이 있었고, 차기 회의 때 이런 정보 문서들을 준비를 해서 차기 회의 때 참석을 하겠다, 약간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차기 회의 개최 일정 등에 대한 사항들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미니츠와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 문서로서 이제 어텐디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대면 회의 그리고 비대면 회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대면 회의, 비대면 회의 모두 그 미팅 플랫폼에 그 참석자들이 이제 그 등록을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관련 정보들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엑셀표나 이제 다른 표로 이제 그 엑스포트를 하셔서 이제 참석자 정보들을 이제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인쇄를 하셔서 직접 서명을 받으시고 실제로 참석한 인원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대면 회의는 직접적으로 서명을 받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줌 어카운트 레포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그리고 언제 참석을 했는지 나갔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실제로 이제 레지스트한 참석자들의 정보들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가 시작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제 그 풀네임, 그리고 소속, 그리고 이제 어떤 NSB를 대표해서 왔는지, 그리고 메일 주소까지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채팅창을 이제 복사해서 나중에 좀 참고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정보들을 좀 듀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어텐디 리스트인데요. 여기 있는 사항들이 모두 뭐 기록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제 소속이나 어떤 NSB를 대표해서 왔는지 정도의 정보들을 기록하셔서 미니츠에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6번째로 회의 종료 이후에 취해야 되는 액션입니다. 회의 개최 이후에 이제 관련 문서들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회의 개최 이전에 업로드한 자료들은 제외하시고요. 이제 뭐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발표 때 한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어맨 레포트, 커미티 매니저 스테터스 레포트, 그리고 컨비너 레포트, 리에전 레포트, 그리고 기고 발표 자료, 레졸루션 미니츠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업로드를 하시고 노티피케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작업반은 아무래도 그 회의 때 논의한 초안과 커멘트 문서, 그리고 그 워킹그룹에서 기고 발표를 했다면 기고 발표 자료, 그리고 미니츠 이렇게 4가지 문서들을 업로드를 해줘서 노티피케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네. 레졸루션 미니츠 제출 기한은 결의안의 경우에는 회의 종료 이후 48시간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기한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회의록은 회의 종료 이후에 4주 이내에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 피드백이라고 해서 왼측에 보이시는 그 메일을 아마 이제 회의 참석 이후에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참석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좋았다든지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느끼는 불편 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질문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팅 피드백을 하고 나면 그 피드백 결과를 의장이나 간사들이 그리고 CS에서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차기 회의 때는 뭐 같은 실수나 이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회의 준비 방법과 주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